네, 부자 되는 방송 815 머니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임수열입니다. 네, 자 바로 또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오직 3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연 2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요, 그 어렵다는 요식업으로 거둔 성과인데요. 나는 빚내지 않고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까지 함께 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윤혁진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렵다는 그 요식업에서 나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네. 뭐 장사하려고 해도 그 3천만 원? 아니 1억 가지고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1억도 커피숍 주고만 커피숍 내기도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윤혁진 사장이 과정을 어떻게 갔는지 네. 그 창업 과정을 좀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많이 뽑아 먹을게요. 이게 제목은 일단 나는 빚내지 않고 3천만 원 장사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진짜 이랬는지 아니면 제목만 이런 것인지. 진짜 그랬죠. 아, 진짜요? 요즘 그러지 네. 않으면 바로 조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제목만이 낚시성으로. 네. 그럼 그 이제 노하우를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궁금한 게 아니 왜 그 대기업의 네. 인사팀에서 잘 근무를 하고 연봉 짱짱하고 네. 뭐 어쨌든 직업인데.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만두고 장사를 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제 회사를 입사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대학생 때 졸업유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잘 몰라요. 네, 졸업유예를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30대와 40대 이상으로 나눠집니다. 아 그래? 네. 알고 계시잖아요. 안다고 할까요? 내가 보기엔 몰라. 그래서 졸업유예라는 걸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취업이 안 돼서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니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재수인 거죠. 그걸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 저 스스로는 기업에서 정말 잘 근무를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뽑히지 않는 걸 보면서 흔히 말하는 광탈, 서류에서 광탈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인사 시스템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무엇을 보고 신입사원들을 선발할까? 그래서 기업에 들어갈 때 제 손으로 뽑은 신입사원을 제가 교육시키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요. 그 꿈을 다행히 기업에서 3년 차에 다 이루게 되었고 제가 드림리스트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부터 플래너의 맨 뒷장에 드림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꿈이 40살에 마음 맞는 사람을 장사하면서 3개월 제가 장사하고 3개월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저는 3개월 여행 다니고 또 3개월은 그 친구 여행 보내고 전 3개월 일하고 이런 조금 이상적이고 철없는 꿈이긴 한데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업에 있을 때 3년 차가 지났을 때 제 꿈을 기업에서 이루고 싶었던 제 직무적인 꿈을 다 이루게 되었고요. 그럼 내 마지막 꿈을 위해서 한번 나와서 장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손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3개월 일하고 3개월 여행 보내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 38입니다. 2년만 내 참으면 되네 같이? 원래는 40살에 창업을 생각했었는데 앞당겨진 거네요. 37 창업 목표에서 3년 만에 시스템을 만들고 40살에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돈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제가 제 목표를 회사에서 이루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일찍 나오게 됐고 40살에는 실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뭐 좋은 뭐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중에는 모은 돈 3천만 원밖에 없었고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 가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3천만 원으로만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빚을 안 내고 전혀 빚을 내지 않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제 고1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커플이 왔어요. 300일이래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대학생 커플이에요.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300일이어가지고 제가 서비스 안주로 사장님 저 서비스 300일이었는데 서비스 안주 하나 챙겨주면 안 될까요? 더 자주 오실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자 내기도 바빠.
됐어. 그냥 먹고 가라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먹는데 둘이 먹는데 그 당시에 7만 원 넘게 먹은 거예요. 집에서 많이 먹은 거죠.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서비스 안주 하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또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서비스 받은 가게는 또 가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의 대답은 됐어. 빚내기도 갚아. 그렇죠. 이자 내기도 바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색한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만약에 빚을 내지 않았다면 그 사장님이 그렇게 인색하게 장사를 할까? 이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울시에서 외식 창업 스쿨이라는 걸 수료를 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와서 5천만 원 빚을 내서 1억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돼서 폐업률이 뭐 그 당시에는 3년 내에 외식업의 폐업률이 9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망해서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빚 없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망하더라도 제로에서 시작을 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더라도 그때부터 버는 돈이 다 제 돈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빚을 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중엔 3천만 원 있었고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3천만 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게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잘 아시네요. 시도는 해보셨나 봐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공간이 뭐 한 평, 두 평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3천만 원으로는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홍대 출신인데 홍대 앞 상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비싼 땅을 몰랐죠. 네. 그러니까. 그게 비싼 땅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저한테는 그냥 대학생들이 가는 저희 학교 앞에 술집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홍대 앞에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아는 상권이니까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첫 부동산이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가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길래 저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3억? 그래서 아니요 3천만 원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나가라고 운전박대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들도 가봤고 하도 물건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1억으로 올렸어요. 그냥 사기친 거죠. 사기까지는 아니겠죠? 사기지. 사기인가요? 사기네요. 사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적어 놓으시고 지금은 마땅한 매물이 없는데 나중에 연락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혹시 월세방 구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자취방을 구할 때 누나랑 같이 사는 집을 구할 때 여쭤보면은 자취방을 구할 때는 아무리 예산이 작더라도 메모라도 해놓고 제 정보 그런 방 나오면 연락 줄게 학생 이런 메모라도 해주셨는데 3천만 원 얘기했더니 메모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신문만 보시고 온라인으로 고스톱 계속 치시고 용기 한번 내주시고 그때 당시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쨌든 생각해두신 뭐 평형대나 뭐 입지 여건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죠. 무조건 그냥 3천만 원에 맞는 나는 가게를 무조건 찾은 3천만 거예요? 원으로 가게를 찾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업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몰랐죠. 제가 봤을 땐 몰랐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3천만 원 내고 친구랑 같이 해서 그 40살의 제 꿈이 마음 맞는 사람 장사하면서 3개월 제가 장사하고 그런 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생각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 친구가 다시 세무대학교에 가서 세무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 혼자 하게 되면서 예산이 3천만 원이 줄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지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가게를 얻었던 그 위치가 어디예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청역에 있고 고가다리 밑에 9평의 작은 매장이고요. 평수도 꽤 그럼 큰 건데요. 3천만 원으로 구하기에는. 그렇죠. 3천만 원으로 구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자리를 얻기까지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가게를 보러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보러 다녔는데 왜 3천만 원으로 창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보러 다녔는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홍대 상권으로 인해서 메인 상권으로 해서 그 주변 그 당시에 망원동이 뜨진 않았었습니다. 망원동 상권, 성산동 상권이 무너져 있고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대학로 상권 주변에 한성대 상권이 무너져 있고 뭐 영등포나 신림 상권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신풍역 상권이 무너져 있고 즉 메인 상권 주변에는 젊은이들이 메인 상권으로 가다 보니까 그 주변 상권들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최종 후보지 방금 말씀드린 지역의 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마음에 드는 가게들이 있어서 그 가게에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게에 갔을 때 지금의 첫 가게인 마포구청점에 자리에 갔을 때 권리금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또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오버하게 되잖아요. 제 예산보다. 아, 이거 표준어 써야 되는데 오버하게 되는 괜찮아요. 우리 공중판이니까. 아, 괜찮은가요? 네. 그럼 더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 이러이러해서 권리금 좀 깎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서 본인께서도 16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나도 이 정도는 퇴직금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찾아갔더니 처음에 2천만 원이었던 권리금이 1,500만 원으로 네. 깎아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 미은 침 니은 아니냐. 미친놈이냐. 그렇죠. 너 지금 이 시간이 시간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 시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게 문을 열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맨날 깎으러만 일하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빚내지 않고 싶었습니다. 정말. 왜냐면 그 사장님의 야, 이자 내기도 바빠. 이 말이 저는 사장님 라임 살려서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맨날 항상 뭔가 서비스 챙겨주고 싶은데 저는 막 몰래 그래서 뻥튀기 종류도 색깔 있는 거 일부러 연인들 챙겨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요? 색깔 있는 뻥튀기 아시죠? 알죠. 그 네. 핑크색, 하늘색.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챙겨드리고 몰래 챙겨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항상 귓속에 너무 맴돌았어가지고 빚을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을 줄게 돼요. 반이나 2천만 원 버는 거네? 아니죠. 1,000만 원 벌었죠. 아니 좀 진행하시는데 아니, 1,000만 원씩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6개월간 찾아갔 몇 아니 개월간. 그런데 사실은 있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지. 네. 이제 그 사장님께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분이 저는 그냥 2천만 원 주고 계약하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있었어요. 매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만큼 상권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또 볼 수 있죠. 그렇게 치면 또 과감하게 또 상권 안 좋은 것을 왜 도전하려고 했을까요? 과감하게 안 좋았던 곳을 그럼 이따 1,000만 원 더 깎은 얘기는 좀 네. 이따. 아니요, 1,000만 이어서 원씩 들을게요. 그거 일단 마무리 네, 짓고. 네. 그럼 1,000만 원? 그래서, 네. 1,000만 원까지 깎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3개월 좀 지난 시점이었고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는 건 처음 봤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없어서 더 깎고 싶다. 왜냐하면 1,000만 원에 보증금 2,500만 원 하면 500만 원뿐이 안 남는데 그 돈으로 인테리어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보니까 지치셨나 봐요. 얼마면 되겠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면 되겠니? 지치게 만들었네. 500만 원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이걸 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따지는 않는데 같은 성씨라고 또 이런 배려도 해주셨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인복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500만 원에. 근데 난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500만 원이라도 받고 넘기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상권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상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그 돈을 쉽게 포기한다라는 게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업사 자리였습니다. 지업사 자리였고, 그래서 계약하는 날,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10%만 더 깎아달라고. 내가 짜증이 나네. 맞습니다. 젊은 그쯤 되면 총각이 화낼 법도 하신데 화 안 내시고 다행히 50만 원 더 빼주셔서. 그럼 450만 원. 450만 원. 권리금이. 권리금이 450만 원에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3천만 원 중에 450만 원 썼고, 이거 언제 2,550만 원 쓰나? 언제 채워? 그리고 1,500만 원 보증금이었죠. 보증금 1,500.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때 물론 사람마다의 가치관이나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 6개월 동안 찾아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야 진짜 너 미친 거다. 지금 6개월을 버리는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1년에 회사를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씩 분이 못 모았거든요. 네. 쓸 거 쓰고.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1,550만 원을 썼어요. 순수익 1,550만 원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돈이 들어와야 번다고 생각하지만 창업을 할 때는 나갈 돈을 줄인 것도 버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550만 원을 줄였고 그 뒤로도 가게를 3개를 더 계약을 했었다면 다 그런 식으로 네, 다 작전은 하나였습니다. 깎자? 발품, 정성, 이 가게에 대해 왜 마음에 드는지 설명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도 상권을 이제 가보실 때 이제 메인 상권의 옆에 있는 좀 죽은 상권을 사서 매입해서 그걸 키우시는 컨셉이신 건가요? 네, 그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지금 메인 상권도 죽는 분위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이렇게 메인 상권에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항상 가게 자리를 얻을 때 저는 이 동네에서 내가 고객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권들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권들은 전부 다 어떤 권리금이 많거나 이런 상권들은 아니죠. 가장 마지막에 개업한 가게 역시 버려진 상권에 무권리 1층에 무권리 상가였어요. 권리금 없어요. 1층에서 권리금이 없을 정도의 상권이면은 알아볼 상권이죠. 근데 지금 이제 하시는 이 잼잼치스가 어쨌든 약간 펍 비슷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인가요? 펍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잼잼칩스는 사람들이 감자튀김 판다고 했을 때 당시에 땡땡 비어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봉구 비어.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는 괜찮아요. 편안하게. 봉구 비어, 용구 비어 이런 것도 저희 유행이었잖아요. 봉구 비어 광고해줬으니까 나중에 광고를 좀 받아야겠네요. 그런가요? 그런 데들 많은데 그런 데들은 술집에서 감자튀김을 안주로 파는 개념이잖아요. 저희는 전혀 다릅니다. 감자튀김 전문점에서 음료 중에 하나를 맥주로 팔고요. 매출의 30% 이상이 청소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펍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 요 손님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일단 가게 먼저 마무리를 한번 접어봅시다. 그럴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발품을 팔아서 가격을 깎아서 그렇게 적게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를 얻었다고 장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인테리어비가 그나마 평당 200만 원이니 뭐 제대로 하면 제대로 알아보셨네요. 200만 원에 냉난방기 넓고 별도. 얕은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제 또 9평에 대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원래 평도 쓰면 안 되는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9평에 대한 견적을 받았더니 한 3,000만 원 정도의 아웃테리어 별도, 간판 별도, 그 다음에 냉난방기 별도. 저 별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 지인 찬스를 써야겠다. 그래서 지인한테 알아봤더니 그래도 2,000만 원 정도의 간판 별도 이렇게 최소 3,000을 들겠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깎아야죠 이제. 그렇죠. 깎고 싶었지만 지인이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이 정도 제시할 정도면 이건 이 친구와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중엔 1,050만 원이 있었고 이 돈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직접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바몬 알바천국에 인테리어 알바를 쳤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경력이 없다고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주는 데는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이었고요. 근데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상가 인테리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가게 인테리어 하는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가게를 하고 싶은데 청소라도 좋고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일손 안 부족해. 아니요, 저 무료로 일하겠다고, 무일푼으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첫날 했던 게 그분들이 목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톱밥 다 정리하고 가고 다음날 아저씨들이 7시 반에 출근한 데서 저는 7시에 나가가지고 정리할 것들 정리해놓고 콘센트 꽂아놓을 것도 꽂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을 그렇게 갔더니 금방 도망갈 줄 알았는데 밥은 사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같이 일해주세요. 밥 사주셨는데 저는 밥값도 제 돈으로 냈습니다. 그 어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운다는 수업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올 줄 알았던 애가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눈탱이 맞지 않을 정도로만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또 장사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빨리 기업을 해서 지금 하루 매출이 얼만데 해야지. 너 여기서 인테리어를 배우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다시 돌아가래도 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장을 하나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꿈은 매장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배워서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일푼을 일한 결과 그 당시에 이제 가조명, 여기도 달려있네요. 이 가조명이 12만 원에 10개, 총 9평 10개 들어가는 견적을 받았어요.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제가 을지로에서 소품을 사다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조립하니까 2만 5천 원이면 되더라고요. 어머. 하나당? 네, 하나당. 10개 25만 원, 120만 원, 95만 원 절약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제외 인건비랑 이런 거는 녹여져 있는 거긴 하지만 제 예산에는. 그리고 튀김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제 튀김기 이런 거 검색할 때 혹시 다나와나 에누리닷컴 알죠. 네,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해도 거기 또 검색하면 더 싼 제품들도 네네.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 1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따라서 신당동에 화학동에 중고시장에 갔더니 중고시장에 갔더니 90만 원이면은 6개월 만에 망한 가격 거기 새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네, 샀어요. 그것만 해도 약 60만 원 정도 절약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그 배운 인테리어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통해서 직접 인테리어에서 1,000만 원 안에 인테리어를 하게 돼서 3,000만 원으로 오픈을 이렇게 하게 하니까 됐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이 가능하구나. 근데 그 한 달 안에 이 전문가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제 스스로 했던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만족스러웠어요? 금액 대비 그럼 가성비 가성비로는 대비 만족을 했고요. 손님들의 반응도 사실 손님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 개업한 집 맞아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런 거 반응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제가 의미지? 사람들이 인테리어 컨셉 자체를 몰라서 제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인테리어 컨셉하고 벽에다가 러프라고 써놨습니다.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인테리어 자체가 슬리퍼 신고 트레이닝 입고 반바지 입고 들어올 수 있고 화장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화장 해주신 안 하고 분들도 갈 수 있는 분위기.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시작하면서 보통 시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은 일단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뭔가 최고를 하고 싶거든. 그렇죠? 좋은 거를 사고 싶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이쁜다는 소리를 듣게끔 만들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자꾸 생겨서 예산이 아까 5천만 원 예상했지만 1억이 되는 게 보통 그렇죠. 넘어지는 거예요. 임소연 씨는 진짜 창업 준비하셨었나 봐요. 제가 뭐 좀 부도의 신이라고 할까.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자꾸 줄이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 욕심이 안 생겼어요, 아예? 엄청 생겼죠. 엄청 생겼습니다. 의자를 하나 놓더라도 근데 저희 매장 자체는 플라스틱 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로 보시던 이렇게 겹쳐놨다가 이렇게 돈 벌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면 손님들도 재밌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해보자 이런 마인드였네요. 그렇죠. 일단 시작해보자였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인테리어를 보시면서 손님들을 만족해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남들은 새 거를 놔야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저는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에 손님들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 안에 오픈을 하자. 나는 300일 된 커플한테 서비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근데 사람한테 서비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 예산을 조금 늘려서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예산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자.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걸로 하자, 중고로 하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일단 스타트가 틀리네요. 일반적이진 않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가게는 얻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첫 번째 가게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메뉴요? 처음에는 제가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외식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리학원을 갔는데 요리학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그들은 자 이거 시금치는 중탕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 용어조차도 몰랐고 저는 아직 칼질하고 있는데 남들은 이미 칼질이 끝나서 다음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옆에 보시던 아주머니께서 제 거 칼질도 해주시고
대신 데쳐주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해주셨어요. 요리에 자격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들은 다양한 메뉴를 여러 개를 공부하지만 나는 한 가지 메뉴를 파보자. 그러면은 뭐 다양한 요리는 할 수 없어도 단품 요리만큼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고민했던 메뉴가 닭가슴살 튀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튀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찰나에 마리네이드, 염지라고 합니다. 닭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청주도 써보고 카레에 재워 넣기도 하고 우유에 재워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시중에 파는 염지제 뜯어서 쓰는 것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나 장사를 포기해야겠다. 나는 아무래도 요리에 실력이 없는 것 같다. 가게를 지금 얻어놓고 지금 그런 아닙니다. 이건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네, 단계가 이제 그럼 아이템을 먼저 고르고 그거에 맞는 가게를 지금 구하신 거죠? 근데 계약 전까지는 계속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가 이 아이템을 하기 위한 가게를 찾은 게 아니라 그 가게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서가 약간 좀 독특하네요. 네. 저는 이미 아이템을 정할 때 그 가게에 어떤 재밌는 분위기를 연출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지 아이템은 그 주변에서 손님들의 니즈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니즈에 맞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요리를 못했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못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님들에 맞는 메뉴를 정해도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책 내용 읽어봐야겠다. 도움이 되겠죠? 뭐 듣다 보니까 그냥 일단 다 시작한 건데. 아니야 우리가 어쨌든 가다 보면 뭔가 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자 그러다가 요식은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일반 제품을 쓰는 것보다 맛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떡하지? 그러던 찰나에 고민하던 끝에 제가 되고 싶었던 건 요리사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 외식 사업이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요리사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하고 나는 그 외적인 것에 서비스에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류의 셰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감자 농사를 소작으로 텃밭에 조금씩 지셔서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지방에서 충남 공주 유구라고 아주 작은 동네에서 장어집이랑 갈비집 하는데 광고해도 되는 거죠? 괜찮아요. 촌집입니다, 여러분. 공주의 촌집이라고 장어와 갈비가 맛있는 집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텃밭에서 농사지은 거를 반찬으로 올리시는데 감자가 많아서 많이 지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매번 그 감자가 싹이 터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돼서? 네, 오래돼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 감자에 싹이 난 걸 보면서 이거다. 감자로 할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도 알고 있고 어머니께서 그 감자를 보내주셨을 때 어머니께도 제가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엄마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저 역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감자튀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의 감자를 아주 열심히 튀겨봤는데 아무리 튀겨도 맛이 없더라고요. 튀김으로서는 튀겨도 약간 감자 전의 느낌이 나고 물론 저의 기술이 부족해지고 흑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산 감자는 크기가 잘고 수분이 많아서 튀김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감자가 어떤 걸까 튀긴 감자로 알아보다 보니까 미국의 아이다호 감자, 우리나라 따지면 강원도 감자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의 아이다호 감자를 사용해서 튀겨봤더니 역시나 맛있더라고요. 어머님과의 거리는 그런데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감자 농사 짓는 어머님의 아들이 튀겨주는 미국 감자. 야,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른데. 일단 팩트니까요. 근데 또 재밌네.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요. 어머니가 미국에 사시냐 이런 얘기도 솔직한 하시고. 솔직한 글이긴 하네요. 솔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어머니가 감자 농사 짓긴 짓는데 엄마 감자로는 감자튀김 맛이 없어서 미국 감자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이라는 아이템을 정하게 됐고 감자튀김으로 제가 의견을 모은 데는 그 주변에 있는 저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남들이 반대했지만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던 자리가 그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학원 가기 전까지 그 편의점에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도 없는데 서서 라면 먹고 그래 이 친구들이 이 시간에 갈 장소를 내가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뭐를 좋아할까라는 생각도 했을 때 감자튀김 역시 롯데리아나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감자튀김 많이 먹잖아요. 그래 이들의 니즈까지 충족을 시켜줄 수 있겠구나. 그럼 감자튀김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 있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는 특정 연령대보다 동네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라는 생각에 부합되는 게 바로 감자튀김이었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싹튼 감자를 보면서 감자튀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말이 지금 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핵심 그 문장에 비해서 그 앞뒤가 좀 많이 긴 것 같긴 해요. 네. 두 가지씩으로 짧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면접 보듯이 선정했어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엄마 감자 대신 미국 감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아이템은 결정이 됐고, 자 이제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을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연습하죠. 그 오픈 연습은 어떻게 했어요? 오픈 연습이요? 예행 연습? 테스팅. 감자튀김에 대한 테스팅. 감자튀김 그렇죠. 테스팅 진짜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해먹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튀김기가 있는 호프집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도 튀겨도 보고, 그 집에도 감자튀김 메뉴가 있었어요. 실제로 튀겨도 보고 제 감자도 갖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에 1000% 챌린지천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거기에 공용 주방이 있어서 그 주방에서 튀김도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최상의 맛을 찾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나서는 가오픈 기간을 두었습니다. 가오픈 기간을 두고 저는 제가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가오픈 기간에 동선이라던가 감자튀김의 연습이라던가 소스를 짜는 방법이라던가 테이블에 서빙 나가는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가오픈 기간은 며칠이나 했어요? 저는 인테리어 하면서도 인테리어 하지 않는 시간만큼 계속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 장사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부터 오픈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감자튀김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고 상상되는 감자튀김 맛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 메뉴 레시피라 그러나 그런 건 그 사장님만의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저만의 레시피는 감자튀김의 레시피보다는 미국 감자가 레시피. 그렇죠. 좋은 감자를 쓰고요. 좋은 기름에 튀기고요. 기름을 자주 갈고요. 소스에 변화를 주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는 사실 주 메뉴가 저 외식 사업해요. 무슨 장사 뭐 파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한치 고민도 없이 재미를 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메뉴는 감자튀김이라기보다는 재미입니다. 잼잼칩스가 재미의 줄임말이고요. 잼잼 파스탕이 재미, 역시 거기도 재미의 줄임말이고요.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감자튀김을 판다면은 저희는 그 안에 재미란 서비스를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재미란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리랑 치즈 중에 좋아하는 거 한번 골라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튀김을 먹을 때요?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치즈, 칠리. 저랑 뮤추얼하진 않으셨네요. 감자튀김 그냥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외우셨다? 그럼 그 소스를 서비스로 무료로 드린다는 거.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감자튀김을 파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고 그럼 그거 서비스 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질문이었는데 힘드네요.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 예행 연습까지 해서 이제 오픈을 하잖아. 이제 장사가 이제 본격적인 실전이 벌어졌어요. 실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뭔가 어쨌든 이제 우리 보통 쉽게 하는 얘기가 차별화. 잖아요.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해서 고객들에게 기억을 시키고 찾아오게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가게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떤 가게들이 기억나? 글쎄, 나 군대 가기 전 뭐 이런 것들. 야, 우리 그때 게임 진짜 재밌게 했던. 나 미팅 나갔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게들에는 재미라는 단어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재밌는 가게들을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물어봤을 때 학창 시절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신가요? 우리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된 얘기를 제가 여쭤봤네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거려서. 우리 선영 20살 때 딱 대학교 딱 들어가서 제일 재밌었던 거. 왜 재밌으셨어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니까 네. 노니까 네. 그죠? 네, 즐거운 일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학창 시절에 뭐 수학여행이라던가 학교 축제, 대학교 네. 축제, MT 이런 것들을 뽑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키워드의 공통점이 바로 재미있는 그런 환경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잘 기억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요리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맛에는 아무리 맛있는 집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맛에는 한계가 있지만 재미와 서비스에는 한계가 없겠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맛은 평범하게 하더라도 재미와 서비스로 차별화를 둬서 사람들께 만족하는 가게를 만들자. 그래서 재미를 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들, 저희 튀김을 튀길 때 손님들이 저희 등을 많이 보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네, 사랑 많이 받고 있죠. 런닝맨 이름표를 등에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숫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 등을 보면서 선생님 오늘 17 써있는데 17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생일이 17인 분들, 군대 가기 17일 전 헤어진 지 17일 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준다던가 이런 걸 해드리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자체로도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야 누구 생일 오늘 17일이잖아. 단체 카카오톡 창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생일인 친구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홍보를 한 건 아니고 단지 숫자판을 달았을 뿐인데 이거를 본인들의 카톡창에 이렇게 홍보해주면서 이 재밌는 상황들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기게 되면서 차별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차별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달인이라고 있어요. 매장별로 각자의 게임들이 다르긴 한데 잼잼치스 마포구청점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달인, 대전 잼잼치스 대전 본점도 우리 동네 달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게임이 바뀌는데요. 가위가위보의 달인, 연속으로 가위가위보에서 많이 이기신 네. 분들 순위 보드판이 있습니다. 1, 2, 3등. 그래서 3등 안에 드시면 그날 서비스 메뉴를 드리고요. 2주 동안 리그를 펼쳐서 1등으로 뽑히신 분에게는 달인증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달인증을 가지신 분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전 메뉴를 무료로 사이즈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고요. 혜택이 엄청나죠. 네. 그리고 저희 보면은 명예의 전당이라서 이름 하나하나가 다 걸려 있습니다. 네, 이름 하나하나가 다 걸려 있어서 달인으로 뽑히신 분들은 친구분들이랑 오실 때 저기 내 이름 보이지? 하시면서 어깨 이렇게 좀 넓어지시고 뽕이 올라가십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매장에서 벌어지는 그 영상을 한번 보는 걸로 해볼게요. 얘기만 들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앉아보시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땡 아닙니다. 잼잼. 여름 방학 아닙니다. 잼잼. 여름 맥가 정답입니다. 쿠폰 다 썼는데? 네,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너스 퀴즈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Y 정답입니다. 재미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재미있게 가게에서 이제 뭐 많은 뭐 차별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어쨌건 이거를 경험하게 하려면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네.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했어요? 마케팅 개업을 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 마케팅 홍보를 언제 시작을 할까요?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한 2, 3일 전부터 하지 않나요? 네, 저는 인테리어 할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오픈한다라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언제 오픈 예정이라고 걸어놓고 그게 상권이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이 점심때랑 퇴근 시간대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팜플렛을 이제 아니요, 팜플렛은 아니었고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우리 이런 가게 생기는데 쿠폰 줄게.
그래서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명함에 사인을 해서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이유는 가위바위보를 한 이유는 그냥 전단지 그냥 받으시면 버리잖아요. 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전단지예요. 쿠폰이에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려고 하나요? 하죠. 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건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단체로 하면은 뭔가 승부욕이 있고 게임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친구들한테 쿠폰을 나눠줬고 하루에 한 번씩뿐이 기회를 안 줬습니다. 다음날 또 오고요. 네. 다음날 또 오고 이기기 위해서. 신기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업 당일날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소상공인 이런 협회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받는 게 있어요. 네. 저희 자리를 보고 한 그 컨설턴트 분이 50만 원이 넘으면 일매출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셨었어요. 그 자리가 그만큼 외지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전 일매출을 50만 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처음 1차 목표는 했는데 다행히 그때 첫날 개업하는 날 그 친구들이 쿠폰을 받았던 친구들이 다 와서 6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그분의 그 쿠폰이 무료 쿠폰은 아니었어요? 감자 무료 쿠폰인데 감자만 먹을까요? 와서 음료수도 사 먹겠죠? 혼자만 놀까요? 여러 명이 오게 됐고 그리고 점심 시간 때랑 이때는 항상 나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감자튀김 오픈합니다. 감자튀김 집 오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인사하는지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뭐 생긴다고요? 뭔지 말을 걸어주시고 인사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이 전혀 없고 혼자서 아니요, 직원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첫날부터 장사가 잘 생각보다 60만 원 매출이 그 자리에서 나을지 몰랐는데 잘 돼서 다른 친구를 또 한 명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이렇게 어디다 진짜 우리 전단지 이렇게 위탁 줘가지고 시키고 하면 하는 게 안 아니라 되는 사장이 직접 나가서 네. 인사하면서 손님들한테 맞습니다. 뭔가 그러면 일단 외향적이어야겠네요. 내성적이면 안 되겠네 장사할 때. 저는 A형이고요. 아 그래요? 저희 엄마 A형이고요. 저희 누나 A형. 갑자기 혈액 저희 아빠 A형입니다. 그 A형에 대한 모독인데. A형이시구나. A형. 아유 A형. 아유. A형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A형은 배려심이 많은 거예요. 절대 소심하지 않습니다. 배려심이 많은 겁니다. 네, 양 A형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몇 호점까지 여셨죠? 중간에 폐업한 것도 있고요. 네. 네 개. 그럼 그 4개 모든 지점이 다 비슷한 컨셉으로 재미 위주? 네, 재미가 재미 위주입니다. 폐업한 데가 있다라고 방금 하셨는데 그 폐업했던 이유가 없었을까요? 폐업했던 이유는 재미가 없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내부 사정인데 책에도 공개를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요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정. 장사는 잘 됐으나 안 됐으나? 아니요, 손해나는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대박집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손님들하고 막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또 갈수록 늘어나겠죠. 네. 예, 자꾸 그 손님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작업이 있잖아요. 평판 작업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평판 작업이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 점포에 대한 그 이미지가 리뷰, 있잖아요. 후기 같은 리뷰가 말하는 후기. 거죠? 네, 그렇지. 리뷰나 후기 작업을 따로 한 건 없고요. 저는 어쨌든 손님들이 오셨을 때 두 가지 정도는 항상 강조를 해요. 무조건 한 번은 웃게 하고 나간다. 싸운 연인이 오더라도 화해하게 해서 나간다. 부부 싸움을 하신 분이 오시더라도 화해해서 나간다.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와서도 웃게 나간다. 이런 재미를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 한 번 갔을 때 한 번 이벤트는 새롭고 재밌지만 매번 갈 때마다 느껴지면 그냥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벤트가 바뀝니다. 그거 아이디어를 매번 신경 쓰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도 하고요. 모든 지점이 다요? 네,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벤트 회사인데? 그런데 예. 그죠? 고객 서비스 만족을 담당하는 회사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벤트 회사라기보다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아까 우리 동네 달인 게임은 2주에 한 번씩 게임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손님들이 자기가 1등이었어도 다다음 날 방문했을 때 자기 순위가 밀려 있으면 또 와요? 하게 되죠. 승부욕 불타오르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손님들이 와 보면 네. 그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처음에 손님들이 그 지역 상권에서 왔을 때 무엇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니즈가 뭘까를 생각했었나요? 그 지역에 갔을 때 저는 이 작은 동네에서 감자튀김 한다고 했을 때 튀김집 하면은 가장 부모님들이 신경 쓸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기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건강. 네. 그래서 혹시 치킨집에 기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치킨집 찾아갔을 때 주방이 보이는 주방? 튀김기가 보이는 주방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배달해서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잖아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는 신뢰를 줘야겠구나. 동네 작은 가게라고 해서 그냥 막 파는 가게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가게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희 창가가 딱 하나 있는데 창가에 자석을 배치해야 되는데 튀김기를 배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너 그거 튀김 계속 보이고 기름 튀고 이럴 텐데. 근데 남들이 반대하면요. 저는 그럼 남들이 하지 않는 거네. 내가 하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면 또 차별성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튀김기를 배치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는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름 쓸 때 막 안 좋은 기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가장 좋은 기름을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기름도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기름통을 약 20개 정도를 밖에 쌓아놨습니다. 좋은 걸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써놨습니다. 네, 우리 이런 좋은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람들한테 일단 저희 가게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목표가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오신 손님한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지나가는 손님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튀김기가 보이는 것과 그렇게 저희 기름통을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산가 측정지라고 해가지고요. 기름의 산도를 측정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저희 왜 어릴 때 소변 검사 하고 나면 그 색깔 바뀌는 그 리트머스 종이. 그런 느낌의 그런 종이가 있어서 그게 그 당시 하나에 1,100원이었거든요. 1,100원이면 한 달이면 33,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걸 찍어가지고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측정을 하고 오늘의 산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러 나오셨는데 이거 쓰는 거 처음 보신다고 얘기하신 그러니까 매장에서 쓰는 거 처음 보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밖에 붙여져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가게로 야 이런 기름 쓰면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이런 산가 측정기 처음 보는데 기름 깨끗이 관리하네 먹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저희 매장을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좀 부족했던 그 요리 실력 대신 서비스나 재미 그리고 이제 그 질을 조금 많이 신경 쓰신 거예요. 좋은 재료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나는 무슨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보통 가게를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가게를 얻고 그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해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윤 사장이 생각하기에 보통 요새는 치킨이 잘 팔려, 족발이 잘 팔려 이런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런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장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정말 경험했듯이 그냥 그 지역에 맞는 그 상권 시장 분석을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말씀 주신 거에 전자로 아이템을 정하고 상가를 찾으라는 분들이 주변에는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반대의 입장인데 이유는 저는 본인의 예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저는 예산을 맞춰야 되는 예산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 지역의 상권을 갔을 때 아무리 내가 이 아이템을 하고 싶어도 그 손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장사가 아니라 손님들이 원하는 장사를 해주는 게 장사의 저는 기본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또 이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럼 내가 정한 아이템이 원하는 동네로 찾아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게를 정하고 나서 하는 게 저에게는 그들한테 성공의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더 높아진 것 정답은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이 어떤 없는 게 것 더 같아요. 본인한테 진짜 닭이 맞냐에 먼저나 따라 달걀이 다른 먼저나. 건데. 네. 요새는 어떤 음식, 요식업들이 워낙에 뭐 쉽게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 또 힘들다고 하고 앞으로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살아남을 그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사장님 보시기, 대표님 보시기 어떤 아이템이세요? 저 그거 알면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바로 다음번 가게 오도록 하죠. 네, 바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게는 저희 가게들은 다행히 잘 살아남은 네. 것들이 컨셉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미라는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것들이 있으면 살아남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요리 실력 정말 출중하신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살아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손님들이 느끼기에 여기 새롭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네. 조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또 그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매장을 차렸을 잼잼 파스탕이라는 매장을 차렸을 때 네. 파스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스타와 그라탕이 합쳐진 건가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네. 파스탕에 국물을 많게 해서 네. 저는 대학교 때 밥과 술을 해결할 수 있는 안주가 네. 뭐 감자탕 그리고 막 밥 볶아 먹잖아요. 네. 뭐 순댓국 요 정도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저는 양식에 제가 그 노원에 있는 모 백화점 지하의 푸드코트에서 네. 스파게티 집에서 일하면서 네. 양식에 이렇게 술 반주 먹는 네. 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왜 이건 양식이 없냐? 술과 안주와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랬을 때 양식에 적용해봤을 때 파스타에 국물을 많게 해서 파스타 건져 먹고 남은 국물에 술안주를 먹고 국물이 좀 남았을 때 치즈밥사리를 넣어서 리조또처럼 먹고 밥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데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메뉴라고. 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손님들이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저희 가게 앞에 메뉴판을 보고 들어오는 숫자를 체크했을 때 7팀이 봐야 한 팀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메뉴의 음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생각도 또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야 우리 새로운 거 먹으러 가볼까 이러기보다는 사람들이 약속을 잡는데 파스타 먹으러 가자,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쵸. 이렇게 그치. 정하고 자기가 기억하는 맛 중에 하나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차별화 음식 뭐 메뉴가 그렇지 않다면은 플레이팅이라던가 접시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서비스의 차별화가 네 아이템에 성공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건 좀 독특한 접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어떤 뭐 트렌드나 이런 거보다도 그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 맛보다는 재미를 준다라는 네, 분위기. 컨셉으로 사람을 네. 끌어모으는 건데 네. 그 어딘가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개선을 하거나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보통 어디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하거나 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은? 주로 줄 서 있는 곳들 벤치마킹 업종 상관하지 않고요. 아니요 음식점 중에 줄 서 있는 곳 음식점도 뭐 한식, 분식 이런 메뉴 거 상관없이. 상관하지 네 메뉴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 서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정말 음식 맛있거나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광고를 잘 하셨거나 네. 정말 홍보를 잘 하셨거나 이런 곳들이 있을 텐데 갔을 때 메뉴는 저희랑 다르더라도 서비스나 동선 이런 거 하나하나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소스를 짤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짰는데 어느 한 가게에 갔는데 거기는 그 감자튀김 전문점은 아니었는데 소스통이 이렇게 쓰면 저는 보통 이렇게 짜는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소스가 나오는 통이 있더라고요. 물론 튀김 전문점도 아닌데 근데 저희 그러면 이것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들고 눌러야 되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겠구나. 보관도 편리하겠구나. 네, 이런 것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던가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라던가 맛을 높이는 방법이라던가 직원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고객이 좀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메뉴와 상관없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서 줄 서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다른 메뉴를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어떤 메뉴가 뜬다 싶으면은 그 메뉴 가서 먼저 먹어보고 우리는 그럼 그 트렌드에 맞게 메뉴 변화는 줄 수 없더라도 소스의 변화를 주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음료 중에 젤리로 변하는 음료가 있었습니다. 탄산음료가 젤리로 변하는. 그래서 저희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탄산음료를 소스로 만들어서 감자튀김을 소스에 찍어 감자튀김을 탄산음료를 찍어 먹는 소스도 개발하게 되었고요. 트렌드를 읽어서 적용을 해서 손님들한테 새로운 걸 주고 이 가게에 가면 항상 야 요즘 뭐 유행이던데 여긴 뭐 나왔을까 이런 인식, 포지셔닝을 그들의 생각, 손님들의 생각 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재미네요, 그렇죠? 그렇죠, 재미죠. 네, 변화 메뉴 자체가. 개발을 그럼 직접 다 하시는 편이세요? 네, 직원들이랑 많이 상의를 하고요, 직접 하기도 하고 요리사 친구한테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가운데서 요리사는 없는 거잖아요. 요리사는 없습니다. 네. 근데 메인 셰프 이제 개념으로 주방을 그렇죠. 담당하는 분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 윤혁진 사장의 그 케이스, 그러니까 정말 요리도 잘 할 줄 모르고 초보인 상태에서 나름대로 장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특화된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만약에 요리를 하시는 분이었으면은 그 요리하는 그 자기의 고정관념에 맞춰서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룰대로 아마 했을 건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일을 전개해 나가니까 이게 오히려 성공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번에는 좀 그 손님들하고 이제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손님이나 직원 관리. 우리 단골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메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의 특징 메모를 해가지고요. 명함 추천 이런 거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명함 추천. 네. 저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거는 주로 배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명함 추천 이런 거는 뭐 다들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새 또 안 개인 정보라는 생각도 있어서 스팸 문자도 네네네. 그래서 마치 어제 내가 명함 이벤트에 저도 명함 이벤트에 참여를 해봤지만 다음 날 땡땡 대리운전에서 문자가 왔어요. 의심스러워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이미지가 될까봐 그런 건 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라기보다는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손님이 예를 들어서 생일이 언젠지 기념일이 언젠지 체크를 딱 오셨을 때 그 시즌에 오셨을 때는 서비스를 챙겨드린다던가 그러니까 그분을 인상착의나 외모나 다 기억하셨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 기억이 돼요? 네, 저 지금도 핸드폰에 보면은 에버노트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G.O.D 팬분이 계시면은 오시면 G.O.D 노래 틀으면은 그분은 같이 오신 손님한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한 분 하면 기억하시죠? 한 분 한 분 기억할 수 없어서 메모를 합니다. 몇 명에 대한 메모가 지금 돼 있어요? 글쎄요, 최소 뭐 한 100명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요, 그럼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이랬던 분들은요, 새로운 분들을 또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래서 저는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면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면허 시험 준비하시나면 시험 언제세요? 그거 해서 기억했다가 스티커 같은 거 면허 따셨을 것 같아서 초보 운전 스티커 준비했어요. 어머. 뭐 남자친구인데? 그러면은 그 초보 운전 스티커가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흰색 반창고에 그냥 초보 운전이라고 그냥 매직으로 써서 이거 사용하시라고. 그냥 챙겼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근데 재밌잖아요. 이거 보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거죠. 또 홍보를 해주시는 거죠. 그 반창고 붙이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 설정 자체가 생각의 발상이 다르시구나. 네. 정말 진짜 우리 생각하는 정말 선물 같은. 그러기에는 제가 좀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3,000원짜리 감자튀김 팔아서 하기에는 좀 많이 들 것 같고요. 재미를 드리는 게 목적이고 선물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에 뭐 빨간 종류 서비스, 정지선 잘 지키라고 신호등 잘 보시라고 이렇게 드리긴 하죠. 그래요. 참 고객을 기억해 준다라는 게 우리 다른 출연자들 요식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말을 들어봐도 되게 중요한 요소 같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요? 아니면 정직원으로 일을 해요? 요전까지는 전부 다 정직원이었고요. 지금 새로 매장을 낸 데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특별히 직원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처음에 저희 시작했을 때는 합숙했었거든요. 저는 지방에서 혹시 서울이 집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지방에서 서울
올랐을 때 그 월세랑 쓰레기봉투 값이 그렇게 아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네, 그런 걱정 없이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 합숙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았어요? 그 월급 주고 그 합숙소 운영하는 비용에 제가 덜 남기면 되는 건데요. 그 대신 그들이 편한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뭐 출퇴근 시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근처에 집이 있고 와서 일하게 됐을 때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좀 더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할 수 있으면 그게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홍보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역시 처음에는 기숙사 너무 지저분하고 좁고 이래서 반지하입니다. 네, 그래서 안 들어오시다가 네, 나중에는 또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저는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는 주인처럼 일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주인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주인처럼 일하라고 하는 게 조금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매장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하게 해주고요. 지분에 대한 수익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점이나 대전부점 같은 경우는 직원들 지분이 저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50% 이상의 지분을 준다고 했을 때 주변 대표님들이 반대했어요. 야, 51%는 네가 갖고 있어야지. 네가 대표인데.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혹시 51% 지분을 줘보신 적 있냐고 대표님. 그랬더니 그래 보신 적은 다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이들에게 정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주인인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주인처럼 일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주인처럼 일하려면은 주인이 돼보아야겠구나. 그래서 50% 이상을 주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식비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왜? 자기들이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더 아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주인으로 일해봤을 때 분명히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장사에 꿈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저랑 같이 있을 때 리스크가 작은 경우에 주인이 돼봤을 때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인을 되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외식 사업을 해나갈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든든하고 무엇보다도 그 주인이 된 친구들이 주인이 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점장이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피드백 해줄 때 그 전에 보이던 시선과 너무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 또 보람을 느끼고 제가 또 회사에서 교육팀, 인사팀에서 교육 이런 걸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생각하는 목표의 교육의 ROI 돌아오는 게 있었을 때 되게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또 그런 거에 장사에 대한 내가 외식 사업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나누어 주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좀 재미, 좀 활동성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선출하실 때 사장님만의 무슨 기준이 있어요? A형은 안 된다. 저는 일단 얼굴 봅니다. 얼굴이요. 외모 지상주의시군요. 네, 절대로 손님이랑 썸 탈 수 없는 얼굴입니다. 반대로? 네, 남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나 저희 가게에 오면 훈남들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시고 오시면 다들 실망해서 나가시고요. 왜냐면 손님이랑 이렇게 썸 타게 되면은 너무 재밌다. 그 테이블을 잘해주면은 오해될까 봐요. 봐요. 다른 테이블들에서는 소외받는 기분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만 잘해주네. 이 방송을 보신 직원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아니 본인들도 항상 얘기해요. 너희 외모 때문에 뽑혔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중에는 이건 직원들이 보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면접을 잘 본 친구와 면접을 못 본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뽑을 때 잘 본 친구와 못 본 친구를 같이 뽑아봤는데요. 저는 뭐 이거 책에 쓰지는 않은 내용인데 잘 본 친구들은 금방 또 이탈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얘기했을 때 자기 주장도 많이 강한 편이에요. 좋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건 저희 조직 발전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하지만 그 주장 때문에 제가 가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어떤 방향으로 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면접을 좀 못 본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한 직원 친구 중에 자기 면접에서 합격한 적이 잘 없대요. 저희 가게에서 처음 일하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있고 그 친구한테는 뭔가 가르쳐줬을 때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아마 이 방송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조금 면접 봤을 때 오히려 특출나게 뛰어난 친구들보다는요 그냥 오히려. 조금 항상 가장 최근 면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게 그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인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라고.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말고도 계속 오거든. 일하면서도 여기저기서 일하자고 일을 그러면 언젠가 떠날 수가 있고 여기다 충성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다. 간절한 사람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면서 계속 오랫동안 충성도 있게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외식업 쪽은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하는 분들이 쉽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이직률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저희는 오픈 멤버도 그대로. 하긴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안 그런 오죠. 것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면접을 못 본 친구들을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친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친구한테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저는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 나 오늘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면접에 잘 합격을 못하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일하는 걸 보고 나서 다른 매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죠. 제가 저와 함께 하면서 그만큼 그 친구도 성장을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런 제의를 받아서 이 조직에 있으면서 뭔가를 배웠다고 느꼈으니까. 그런 사례 들으면서도 이렇게 뽑기를 또 잘한 건 아닐까. 지금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4, 5점까지 하시면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점포수가 늘어나다 보면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할지 좀 계획을 잡으셨어요? 계속해서 매장은 늘려가겠다는 생각을. 몇 호점까지 늘리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건 지금의 제가 2019년 들어서 고민입니다. 과연 매장을 늘려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질적인 성장을 항상 모든 기업에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지키지 못할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전 이 제목, 우리 책의 제목처럼 정말 3천만 원 가지고 요식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이런 그 발품, 말은 뭐 쉬워 발품이지 이게 정말 진짜 말은 쉽지 실제로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죠. 6개월 동안. 칭찬받으려니까 어색합니다. 근데 하여튼 정말 지금의 모습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에서 이제 더 앞으로 성장해 나가실 그 미래가 더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고 뭐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시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렇게 뭔가 그 요식업이 됐든 혹은 이렇게 하여튼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점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쪽 보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아이템을 정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템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장사여도 중간에 힘든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본인이 재미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던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나는 돈만 바라보고 돈 버는 아이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장사를 하면서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극복하고 매장을 차릴 수 있게 된 이유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 음식 장사였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 중에 아이템을 한번 선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뭐 말 나오면 우리 나중에 저 한번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요. 감자튀김 맛이었던지 우리를 어떻게 접객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렇죠? 궁금해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네, 오늘 8일 머니톡은요. 나는 빚을 내지 않고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의 저자 윤혁진 사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멋진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